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끊고 중국과 손잡은 태국에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건물은 무너지고 전력망은 마비되며 의료 시스템의 오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죠. 위기감을 느낀 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총리가 한 고백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태국 총리는 어떤 말을 했길래 국가적 혼란이 가중된 걸까요? 미국 싱크탱크의 정책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한국을 거부한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싱크탱크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아시아 전략 분석 보고서는 마감이 코앞인데 마지막 결론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태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과 독점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어제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용 절감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쓰려 했는데 펜을 들자마자 뭔가 걸렸습니다. 저는 헤일리 모건 글로벌 정책 자문 컨설턴트로서 직감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군 출신 아버지와 한국전 참전 외할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숫자와 표면적 이익 너머의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피드에 태국의 결정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가득한데 왜 이런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는 걸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국 정부의 발표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지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첫 징후는 방콕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던 중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해졌대요. 이어서 새로 지어진 공공건물의 스마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국방부 방위 시스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모든 문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중국과의 신규 계약 내용만 홍보하고 있었거든요. 컨설턴트로서 이런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순간이죠. 사무실에서 태국 현지 언론 보도를 뒤져보니 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어요. 공공 플랫폼 해킹 사례가 급증했고 여러 시스템 간 기술 통합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공급된 부품의 품질 문제로 인한 사고 소식도 들려왔어요. 상사에게 직접 현장 조사를 제안했더니 의외로 빠르게 승인이 떨어졌네요. 이틀 후면 방콕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공식 일정은 빽빽했습니다. 현지 협력단체와 태국 공공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메시지만 전달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건물 구석구석에서 한국 기업이 남기고 간 시스템의 잔재가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국립병원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산 의료 장비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중국산 장비가 들어와 있었지만 의사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이전 장비는 정확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매번 결과를 3번씩 확인해야 해요라고요. 태국 디지털경제부 고위 공무원과의 미팅에서는 더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편이고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다는 완전히 왜곡된 주장이었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현지 엔지니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기술 이전과 협력을 제안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고요. 태국의 선택 뒤에 숨겨진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둘째 날, 현지 언론사 기자를 만나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중국산 자재로 지어진 신축 공공건물이 약한 지진에도 크게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 도시 전체 전력망이 여러 차례 마비되었던 사건,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까지. 태국 정부는 이 모든 사건을 개별적인 우연으로 치부하고 있었지만 패턴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현지 건설업체 담당자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중국 기술 기준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죠. 저녁에는 한국계 태국인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에게서 더 많은 내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전 수차례 품질 저하 문제를 경고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관료들은 더 저렴한 대안이 있는데 왜 비싼 것을 고집하느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도시 일부가 정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지친 듯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 불빛을 켜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조사 사흘째, 태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외교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정부의 마지막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죠. 흥미로웠던 건 이미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떠나 유럽연합,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태국 정부가 거절한 그 기회를 다른 나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태국 과학기술부 차관과의 비공식 미팅이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미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미래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결정이 태국의 미래를 좌우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공허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이 아닌 국가 정체성과 신뢰의 가치에 관한 내용으로요. 그날 밤 방콕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귀국한 지 한 달 후 태국발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태국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외국 자본이 빠르게 철수하기 시작했고 시스템 오류는 연쇄적으로 발생했어요. 방콕 국제공항의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수천 명의 여행객이 발이 묶였고 여러 병원에서 의료장비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부 장비에서 발견된 해킹 의혹이었어요. 중국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군사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맞닥뜨렸던 그 오만한 태도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진 거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까 두려워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싱크탱크에는 여러 국가의 자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중국 제안과 비교할 때 장기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흥미로운 건 이제는 단순히 가격표가 아닌 신뢰와 품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었죠. 제 보고서는 여러 정부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의 보고서가 백악관 브리핑에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순간이었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요. 브리핑 자료에는 제가 쓴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협박이 아닌 신뢰로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태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관광객이 급감했으며 기술 인프라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중국마저도 태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불량한 파트너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태국 대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파트너를 잃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죠. 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한순간에 판단 오류로 바뀔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가치와 신뢰에 관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유엔 전략 포럼 연설을 준비하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이제 국제관계학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되었어요. 가치 기반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결과이며 한국은 조용히 그 신뢰를 증명해왔습니다. 청중 속에는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설을 마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다가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가격표만 보지 않았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기술은 시끄럽지 않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태국의 새 정부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세계는 결국 조용한 정답을 선택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일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었어요. 진실을 보고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 담긴 힘을 발견하는 것.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이라 믿어왔던 한글, 실제로는 수십 년간 숨겨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시간 주립대 리사 블레이크 교수가 최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학습 속도, 인식 정확도, 디지털화 효율 면에서 다른 모든 문자를 압도하지만 이 모든 연구는 사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과연 한글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혁명적 발견이 반세기 넘게 강대국들에 의해 은폐되어 왔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파일을 발견한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죠. 노란 종이에 적힌 제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에 대한 극비 메모. 아버지는 평생을 미 공군 연구소에서 일했고 최근 은퇴 후 서류 정리를 부탁했던 것인데 이런 걸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 문자 중 한글이 학습 속도, 인식 정확도, 디지털화 효율 면에서 가장 우수함. 메모의 요약문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로마자 기반 언어 체계만 연구해온 내게 이건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리사, 이게 뭐냐? 내 자신에게 속삭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교한 실험 결과와 분석 차트가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읽고 쓰고 인지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한글이 다른 모든 문자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었죠. 더구나 이 연구가 미 국방부 산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된 언어 연구라니. 하지만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이 공개되지 않았을까? 논문도 학술 발표도 없었던 걸까요? 다음 날 대학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 스티븐에게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어? 그냥 모방 문자 아냐? 중국어에서 따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건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자음과 모음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있어. 스티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겠어? 정확히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집으로 돌아와 더 깊이 연구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구실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파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연구를 이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마가렛 스펜서 박사의 집은 플로리다 해변가에 자리한 소박한 별장이었습니다. 은퇴한 언어학자인 마가렛은 당시 그 비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 중 한 명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학자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리사 블레이크 교수님, 오래 기다렸어요. 드디어 누군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기쁩니다. 티테이블에 앉아 마가렛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기억은 선명했죠. 우리는 정말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한글은 읽는 뇌를 가장 빨리 만드는 문자였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은 다양한 나라에서 문자 체계가 교육과 정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모든 테스트에서 다른 문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마가렛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읽기 시작했어요. 반면 영어 같은 다른 문자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렸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영어보다 한글로 단어를 3배 이상 빨리 배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왜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진실들은 강력한 나라들에게 불편해요. 미국은 영어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계획은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과학적 진실이 정치적 이유로 숨겨졌다니 연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계속해서 한국연구원 김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연구팀의 핵심 멤버였지만 진실을 알리려 했다가 직업을 잃고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학술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과 정의의 문제였죠.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오래된 연구를 재현하고 한글의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바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언어권 출신의 대학원생 30명을 모집하고 여러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할 방법론을 설계했습니다. 한글과 알파벳, 가나, 히브리어, 한자를 대상으로 문해력, 입력 속도, 음성인식, 기억력 등을 측정할 계획이었죠. 노트북에 계획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세계의 언어학 지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연구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억압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은 활기찼고 대학원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죠. 첫 번째 테스트는 문자 학습 속도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기존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문자 체계를 배우게 하고 얼마나 빨리 기본적인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그룹은 평균 열흘 만에 기본 문장을 읽기 시작했고 알파벳은 한 달, 일본어 가나는 한 달 반, 중국어 한자는 2달 이상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교수님, 이거 믿기지 않아요. 대학원생 메이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저희 한글 학습 그룹이 벌써 짧은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일주일 반밖에 안 됐는데요. 입력 속도 테스트에서도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2배에서 3배 빨랐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두드러졌죠. 컴퓨터가 한글을 인식하는 정확도는 약 93%였고 영어는 75%, 중국어는 60%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가렛이 말했던 것처럼 한글은 정말로 놀라운 문자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혁명적인 발견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음 기관의 모양까지 반영한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죠.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드디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세계 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였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을 때
묘한 설렘이 몰려왔습니다. 이곳은 그 놀라운 문자 체계가 탄생한 나라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명확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했고 모든 결과는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세계의 언어학자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밤늦게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조화롭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감에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에 올라 청중을 마주했죠. 오늘 여러분께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놀라운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하나둘씩 보여주자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특히 학습 속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구 언어학자들은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려 했지만 탄탄한 데이터 앞에서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놀라운 문자 체계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백발의 일본인 노교수 이시카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정부도 한글에 대한 비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발견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이시카와 교수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은 망가졌죠.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강대국, 미국과 일본이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과 자존심, 그리고 세계 질서에 관한 문제였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했지만 세 곳 모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왜 거절했는지조차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갑자기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학과장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연구실 서버는 해킹 시도를 겪었고 집 전화로는 한국어로 된 위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진실은 과학보다 오래 숨길 수 없어요. 빈 연구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같지만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글이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문자 체계라면 세계는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고리타분한 서재에 앉아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 마이클 김이었죠. 그는 김재현 박사의 손자였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 할아버지의 노트와 일기를 찾았습니다. 한글 연구에 관한 초기 데이터도 있어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 마이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김재현 박사의 세심한 관찰과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1947년에 발견한 내용은 제가 현대기술로 확인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시골로 탈출하셨어요. 몇 년 동안 숨어 살면서 외딴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죠. 다시는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의 집을 나와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재현 박사는 학문적 경력, 공적인 삶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노트와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점차 확장되어 12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 기반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는 어떤 언어든 사람들이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전통적인 접근법보다 40%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 연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협박을 받았고 학계 내에서도 한국문화선전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큰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서 우리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방대한 데이터와 국제 연구진의 검증을 거친 후에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미디어는 언어학의 혁명이라고 보도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에 한글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드디어 진실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세계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랜 시간 침묵당했던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이제는 협박 메시지 대신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의 성공이었습니다. 인도 시골의 한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리던 기본 읽기 능력을 6주 만에 달성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났죠.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교육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인간 두뇌가 기호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500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한글의 이점을 과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교육 방법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노골적인 비판가들은 우리 연구가 한국 문화 선전 캠페인의 일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이런 비판에 답하는 후속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반복 검증되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했기에 자신감이 있었죠. 리사,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연구 조교인 소피아가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팀이 언어학 부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벨상 후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니라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연구가 더욱 확장되면서 기술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새로운 텍스트 입력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든 언어에서 타이핑 속도를 최소 3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구팀과 함께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20개 언어의 교육 방법에 통합한 종합적인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학계의 제한을 우회하여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했고 몇 주 만에 5대륙의 교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던 중 김재현 박사의 일기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국경을 초월한다. 김재현 박사의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가 자존심을 넘어선 지식의 보편성을 믿었던 것이죠. 제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포럼에서 연설하는 날, 전 세계 국가들의 대표자들 앞에 서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문해력과 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지식은 인류 전체에 속합니다.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든 기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든 상관없이 널리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중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 조심스럽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글로벌 언어 질서의 현상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청중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예순이 되실 때까지 글을 모르셨어요. 그녀는 눈에 글썽인 눈물을 담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글을 배웠을 때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불을 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자녀들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셨죠. 당신의 연구는 그녀와 같은 분들을 기리는 일입니다.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지 학문적 인정이나 언어적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접근성, 의사소통 도구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도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한글식 접근법을 통해 읽기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교육자 워크숍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인간의 인지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 두뇌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함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문자 시스템 효율성과 세계 문해력 향상 분야의 업적으로 언어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수십 년간 억압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현 박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하도록 용기를 준 모든 이들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박 원장님이 발표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죠. 백성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쓰셨어요. 이제 당신의 연구 덕분에 그 목소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선이 지난 수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오래된 문서에서부터 마가렛과의 만남, 수차례의 위협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한글의 효율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막으려 해도 과학적 진실은 결국 그 길을 찾아내는 법이죠. 연단에 올라 전 세계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따뜻함이 만든 가장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한 이 문자 체계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한글이 학습 속도, 인식 정확도,
디지털화 효율 면에서 다른 모든 문자 체계를 압도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전 세계 교육과 문해력 향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견입니다. 말을 이어가며 김재현 박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희생했고 오늘의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지식은 모든 인류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소통 도구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적 자존심을 넘어 모든 이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연설을 마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더 효율적인 학습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고 눈을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니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동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과학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는 전 세계의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한글 기반 교육 방법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글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이 놀라운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한 달 후 미시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돌아와 연구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벨상 메달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김재현 박사의 오래된 노트북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문해력 도구를 개발하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송이들이 춤추며 내려오는 모습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각각은 독특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식이 세상을 밝히는 방식과도 같았죠.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김재현 박사가 일기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전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자 전 세계 학교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기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후 아이들의 문해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보고들이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더욱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그 원리는 전 세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비전이 현대 과학의 입증을 통해 마침내 전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